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지난해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으로 인해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에 광주군공항 이전 유력 후보지로 꼽히는 무안군의 광주공항 이전 결사 반대 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에 관해서 전남 지자체에서는 큰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핵심 사항이 크게 아마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 군공항을 이전할 것인가에 대한 건데요. 국방부 즉 정부에서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좀 느긋한 그런 상황이고요. 광주시에서는 그 민간공항과 군공항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매우 서두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쟁점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이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민간공항과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패키지로 해서 한꺼번에 한 지역에 옮길 것인가, 이전할 것인가, 아니면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을 별개로 해서 특정의 지역에 옮길 것인가라는 그러한 쟁점 사항이 있겠고요. 전자의 같은 경우는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패키지로 해서 옮긴다면 무안국제공항 그 부지로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별개로 한다면 지금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무안군 이 네 개의 후보지 가운데서 아마 영암과 신안군을 제외한 해남군과 무안군이 유력한 후보지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 이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해당 지자체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 이유가 어떤 건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극한 반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또 네 번째는 그러면 군공항 이전에 있어서 그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정말 어떤 것이 있으며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중요한 쟁점사항 같습니다. 오늘 이 대담에서도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대담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군공항과 관련해서 핵심 사항은 이 네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장님 지금 현재 무안에서도 광주 군공항 이전 반대가 지역 내 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무안에서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먼저 반대한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까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방부의 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 주체인 강주시 사업입니다. 강주시가 전액을 투자하고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사업은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게 아니고 있는 공항을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분명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2013년도에 군공항 지원 및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그 당시 2013년도에. 이 세가를 정확히 아시고 이 반대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그 무안군이 이걸 무조건 반대하는 건 그런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소음 그 자체가 주민 생활 불편에 주는 것은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소음 그게 우리 경제, 무안군의 경제와 산업 기반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이 축산세로 전남에서는 전체적으로 한 2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대 축종이라고 하면 돼지, 소, 젖소, 닭, 오리 이 정도의 축종이 전남에서 1위 내지는 6위권에 들어있는. 그리고 이게 우리 전체의 무안군의 조수입, 농업소득인 약 2,500억 정도 되거든요, 조수입이. 그 다음에 우리 축산이 이 5대 축종이 약 3,500 정도 돼요. 결국 그게 우리 무안군의 경제를 버팀목을 하고 있다, 축사. 그런데 우리 지금 군공항에 들쓴다고 하는 예정하고 있는 그 지역의 전체 우리 한 80% 정도, 79.6%인데요. 한 80%가 산재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도 우리 지역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계시니까 우리 지역을 너무 잘 알겠지만 지도를 놓고 보시면
거기가 우리 남학을 지휘한 한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책 30km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그런 리아시스 그 해안선이 줄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과 바다, 우리 지역의 해산용꽃 방류 내지는 테마파크를 제외한 나머지가 거의 80% 이상이 그쪽이 산지돼 있어요. 관광이. 정말 천혜의 보고입니다. 자연에. 그런 곳에 군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뭐 관광객 말할 것도 없고 거기 음식, 숙박이 또 숙박 같은 경우는 펜션을 제외해서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산업 기반이 완전히 흐트러집니다. 그래야 반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아시다시피 우리 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국제공항 활성화 문제 때문에 저희들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걸림돌 되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 군공항에 들어있으면 지금 현재 광주 군공항이 전투 공항입니다. 적게는 40회, 많게는 하루에 200회 정도 이착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한 120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공항이 거기서 이착륙하고 할 때 장애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장애가 발생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그 간제 시스템, 이게 군 간제 시스템하고 민간 간제 시스템이 분명히 달라요. 결국은 군 간제 시스템으로 움직이다 되었습니다. 같은 공항을 쓰지 않고 인근 공항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지금 국방부에서는 우리 지역으로부터 지금 국제공항으로부터 1.4km 지점에도 하겠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간제는 한 군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민항이 강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국제공항이라는 그 활성화의 걸림돌이 분명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희 무안군에서는 강력하게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절대 아닙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전 반대를 위한 지역 움직임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 그 무안군 의회 입장에서는 작년 11월에 저희 임시를 통해서 그 반대 추진위원회를 이전 반대 추진위원회를 그것도 결의안을 작성해서 관계부처에 전부 송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와 같이 반대 대응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또 우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데 지원할 수 있도록 그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고요. 군에서는 또 TF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을 뿐더러 뭐 아시다시피 우리 김산 군수님께서 강력히 그 이전에 대한 반대를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광주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굉장히 어려운 그 질문이고 답도 아주 조심스럽게 드려야 되는데요. 개인적인 생각은 그 광주시에 지금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방법론적인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경제학자 입장에서 그러면 만약에 군공항이 전남으로 이전을 했을 때 경제적인 가치, 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러한 방안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그 전남 지역의 그 농촌, 특히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같은 경우는 그 황폐화를 지나서 아사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촌 지역이 20년 정도 지나면 아마 거의 농촌으로서의 그런 역할은 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이 지역의 농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 개발의, 지역 발전의 모멘텀이 필요하는데 바로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한번 그걸 계기로 삼아서 피폐화되어가는 농촌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한 5조에서 7조가 된다고 그럽니다. 이건 뭐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학자들이 제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군공항 이전이 되면 처음에 상주한 그런 인구가 한 2,5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유치원이 생기겠죠. 또 초등학교가 생길 겁니다. 또 마트가 생기고 관공서가 들어오고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하나의 타운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안군의 입장에서는 국제공항 주위의 그 역세권 건설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사실 광명시, 광명역 주위 그 개발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2004년에 KTX가 이제 완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광명시의 역세권 개발이 실제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5년이 지난 지금도 광명역 주변의 역세권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안군이 생각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주위의 역세권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군공항의 이전과 관련해서 만약에 잘 조화롭게 개발이 된다면 조금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무안국제공항의 이점을 살려서 지금 무안군에서 그 주위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제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이에 대해서 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그 뭐 2,500명 상주 부분을 언급하셨고 뭐 생산 유발 효과라든가 부가가치 유발 효과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생산 유발 효과는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치뿐이에요. 할 수 없고 아까 2,500명에 대한 그 타운이 결성되니까 뭐 유치원도 생기고 그래서 그 뭐 우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거다 하는 말씀인데 그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동의하지 않는 게 2,500명 중에서 한 400, 2,300명 되거든요. 지금 그 계획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장교, 군무원 포함해서 1,300에서 총 한 2,500 정도 되는데 실적 400은 그 간사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나오는 그 밖에 나와서 그러니까 애들이 아니에요. 또 뭐 장교 내 파이러트 이분들 한 1,300명 되는데 그분들 실질적 상주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뭐 타운을 조성한다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그 뭐 수치 내지는 뭐 그럴 것이다 하는 내용이고 그건 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지금 그 혹시 선생님 저희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토론을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했던 반대 이유를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걸 갖고 하면 지금 일부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무안이 뭐 큰 것을 더 바라기 위해서 반대를 한다. 이런 그 유머.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서 뭐 기대효과, 뭐 앞으로 뭐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 갖고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하려고 했는데 이왕이 나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기부대 양회 방식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기부대 양회 방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주시입니다. 현재 군공항에 있는 지차지에서 타 지차지에 있는 땅을 개발해서 국방부에 넘기고 지금 있는 강주 그 땅을 개발해가지고 뭐 주거지역, 생산지역 막 개발을 해서 거기에 나온 이익금 가지고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아까 그 말씀 아까 안 해주셨는데 뭐 4,500억 우리 무안군이 지원한다고 뭐 그렇게 신문에 나오더라고요. 그 4,500억 정해진 거 아니에요. 아까 개발하고 남는 거 하기 때문에 뭐 2천억이 될지 아니면 1조가 될지 그거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거 정해지지 않는 건데 마치 우리 주민들한테 막 그걸 다 주느냐, 막 보상금 크게 해주냐. 근데 4,500 아래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소음 완충 지역이라고 110만 평이 들어있어요. 그 110만 평, 우리 땅, 무안군 땅 비싸요. 10만 원 잡고 1,100억이에요. 그 땅. 당연히 해야 할 돈이에요. 그 지원 사업이 아니에요. 당연히 옮기면 피해 보상을 해줘야 할 땅인데 그걸 포함해서 4,500인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 뭐 생산 유발 효과, 아까 말씀 지역 개발 문제 또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죠. 이 좋은 아름다운 이 땅, 특히 해남, 한도, 진도, 영암 여기가 정말 우리 곡창 그 농축수산업의 보고입니다. 우리 자연의 보고지도. 이게 파괴됐을 때의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것도 고려해 보셔야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대체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시간과의 싸움이고요. 광주시의 방법론적인 그런 부분, 현재와 같은 그런 이전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방법론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보다 10배 이상의 양보를 해야 되고요. 희생을 전라남도에 강요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게 서로 협력한 방안인지 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거치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뭐 10년, 20년 진행될 수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서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게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서로 협력과 상생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원칙을 지키면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잠깐 그 말씀을 전에 광주 이전 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어떻게 절차가 되어 있냐면 총 3단계에서 12개 절차를 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광주는 이게 두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광주시에서 후보지를 예비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이전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국방부에 건의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는 옮기고자 하는 지자체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단계에 와 있어요. 근데 이 점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광주시가 그 옮기고자 하는 본인들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유라고 해봐야 정해졌어요. 소음 피해, 그 다음에 지역개발이 저해된다는 원인으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옮기는 거지, 짓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차대로만 이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협의 과정에서 광주시가 우리 지자체 여러 지자체를 확인해서 네 군데 선정했었습니까? 최소한 그 지자체하고 의견 한번 교환한 적이 없어요. 자치권을 서로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인정해 준 그런 모습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그것부터가 신뢰가 쌓는 것이고 그것도 없이 국방부죠. 국방부한테 밀어붙이는데 국방부도 사실 나설 입장이 아니에요. 아까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특별법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협의라고 지방자치단체 저희 예를 들어서 우리 무안군에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 협의라는 것은 그냥 말로 협의한 게 아니라 거의 강제성에 가까운 협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절차는 제가 봐서는 원초부터 다시 시작하고 아까 경주 방부장 내지 대구 공항같이로 시간을 두고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에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그리고 꼭 옮겨야 된다. 지금 광주공항이 뭐 전투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꼭 옮겨야 된다 하면 그런 노력한 다음에 그러면 그때 군 특별법에서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는데 그런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고 단지 그 군공항 특별법에 의해서만 하면서 국방부를 압력하는 것은 국방부도 아마 상당히 난처할 입장에 처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원점에 다시 시작해야 되고 두 번째로 제도적 장치를 좀 마련해야 된다 생각해요.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 항공은 주민들한테 소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데 군공항은 그 법 자체가 없어요. 없으니까 소음이 발생하면 주민은 소송을 통해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제도적 장치.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안군에다 뭐 4,500을 준다. 뭐 장비비 청사진을 막 제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좀 반발이 컸어요, 사실은. 준다 한데 그 4,500도 정해진 4,500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중앙의 어떤 노드맥이 이렇게 결정이 돼야 그래야 다른 수용은 지자체에서 그걸 수용하도록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는 것이지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무가내 밀어붙인다면 이거는 아마 10년 아니라 10년 다 안 될 겁니다. 이미 뭐 결정된 지금 그걸 아시죠? 대구 공항 같은 경우는 당초에 7조 정도 들어갈 걸로 했었는데 지금 9조 정도, 1조 한 7천억이 더 증가돼가지고 우리 이쪽에서 비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게 지나 보면 그런 사업비가 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줄어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되겠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확신, 그러한 믿음을 서로 지자체가 공유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야지 상생 발전이라는 말 용어를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큰 전라도, 광주 그리고 지역 지자체들 간의 이야기와 또 이해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광주 군공항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광주와 전남, 군공항 이전 후보지 간의 상생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군공항 이전은 시급한 지역의 현안인 만큼 광주와 전라남도 그리고 유력 후보지들 간에
이해와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